네, 이제 드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버전을 내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니트로 V16 라이젠 버전 AMB 1641에만 해당되는 방법으로, 혹시나 본인이 사용하시는 니트로가 인텔 버전이거나 혹은 니트로 V15, 최근에 출시된 니트로 V16S, RTX 50 시리즈가 들어간 거는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노트북이 고장나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꼭 라이젠 8845HS에 RTX 4050 또는 4060이 들어간 AMD 16-41, 이 기종에서만 적용되는 방법인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 지원 페이지에서 바이오스를 1.04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압축을 풀어줍니다. 다음에 요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다시 7집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 플랫폼 INI 파일을 편집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찾기에서 플래그 2를 찾아줍니다. 그럼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플래그 2를 0으로 바꿔서 저장해 줍니다. 이거는 바이오스 버전을 체크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라서 이거를 꼭 해주셔야지 바이오스가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하실 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펌웨어 부분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저는 지금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서 단순히 시스템 펌웨어라고 나오고 있지만, 처음에 보시면은 자기의 바이오스 버전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0 버전, 1.12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제거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바이오스 다운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윈도우에서 다시 바이오스를 롤백 시켜 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압축을 풀었던 폴더에서 H2OFFT로 시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실 때는 꼭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다른 작업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창이 뜨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이거는 니트로 V16 라이젠 버전, 라이젠 8845HS, 국내에서는 라이젠 8845HS만 출시된 AMV-41에서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바이오스 다운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네,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재부팅이 될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건드시면 안 되고 충전기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완료된 이후에 다음 설정하는 방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바이오스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첫 부팅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접속하셨다면은 시큐리티 탭으로 일단 먼저 가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면은 보시다시피 새로운 부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플루톤, PLUT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작업이 됐기 때문에 PSP라는 걸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윈도우가 상당히 불안정해져서 실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가 지금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방법은 먼저 패스워드를 하나 정해줍니다. 잊어버리시지 않게 간단한 걸로 일단 임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플루톤으로 된 거를 PSP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서 다시 여기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클린으로 바꿔주고 저장하시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윈도우 부팅 이후에 드레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바이오스 버전이 1.04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모드에서 테스트를 시작해 볼 건데,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배터리 충전 제한 설정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터리는 84.5%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CCT로 5분간 진행을 해 볼 건데, 발열이 발생하는 관계로 팬은 최대로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5분간 균형 모드, 균형 모드에서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실 게 배터리 레벨과 충전 속도 부분을 보면 됩니다. 아까는 충전 속도가 숫자가 찍히는 거는 말 그대로 배터리가 빠지고 충전되고로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80% 충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레벨이 84.5%라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충전 속도 부분이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배터리가 지금 충방전 되지 않고 충전기에서 지금 바로 전력을 필요한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5분간의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 레벨도 그대로, 충전 속도도 진행된 거 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값을 확인하시더라도 똑같이 0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번에는 터보 모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균형 모드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깜빡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모드로 진행했을 때는 충전기, 그러니까 PSU라고 부르는 요 충전기에 부하가 걸리는 게 약 130W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레딧에 이 방법을 소개해 주신 분께서 콘센트 전력량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동영상에서 확인을 한 건데, 균형 모드에서는 약 130W까지 이 충전기가 콘센트에서 전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모드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테스트할 성능 모드에서는 그분의 동영상 기준으로는 최대 160W까지 소모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한 150W 정도 계속 꾸준하게 이 충전기 PSU에서 전기를 이제 당겨 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 PSU인 135W짜리 제품으로는 성능 모드나 터보 모드, 그러니까 균형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드에서는 장시간 사용 시 충전기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처럼 최소 180W 혹은 230W 정도까지 충전기를 별도 구매하시고 터보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5분이나 10분 내외 짧은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터보 모드를 가지고 두세 시간씩 게임을 하신다거나 혹은
뭐 작업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충전기에 상당한 무리가 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구매하실 때는 델타나 치코니 라이트온 제품인 걸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 브랜드가 에이서 노트북의 이제 순정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제조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럴 사이즈도 잘 보셔야 되는데 배럴 사이즈가 이제 이게 55mm에 2.5mm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 모드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레벨과 충전 속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5분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5분간의 테스트가 종료되었고 보시다시피 배터리는 전혀 소모되지 않았고 충전 속도 또한 전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즉 바이오스 버전을 1.04 버전으로 낮추면은 배터리 드레인이 생기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바이오스 버전을 낮춘 다음에 1.04로 낮춘 다음에 약 한 달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고 이제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거는 이 CPU 팬이 구동되는 기준이 조금 더 온도가 낮을 때부터 돌아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결론은 에이서에서는 초기에는 배터리 드레인 없이 필요한 전류, 전력, 뭐 전기를 이 충전기에서 모두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제품을 출시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보 모드에서는 약 160W 정도 그 이상까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충전기가 아마 뭐 에이스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충전기를 더 큰 걸 넣어주면 원가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바이오스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PSU 충전기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받아들이도록 제한을 두고 모자란 부분은 배터리에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판매할 때 홍보하는 TGP로는 제 성능을 장시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약 5분이면은 뭐 3, 4%씩 배터리가 닳아버리고요. 그 터보 모드에서만 제 노트북 기준 홍보된 TGP인 85W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해외 유튜버 분들 기준으로는 충전기 연결된 상태에서 터보 모드에서 배터리 드레인이 약 40%까지 내려가면은 성능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충전이 되면서 다시 배터리가 50%까지 넘어서면 다시 또 성능 모드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에서 60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장시간 켜놓고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판매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속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구형 모델인 니트로 V15, V16을 제외한 지금도 판매 중인 니트로 V16S 모델에도 적용되는 점이라서 최근에 가격이 싸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거는 알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드레인이 생기면은 단순히 성능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배터리 수명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늘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집에서 대부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마모가 될 수가 없는 환경, 거의 없는 환경인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막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드레인이 생기면서 마모가 이미 뭐 한 5, 6% 정도 됐는데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게임을 주로 막 몇 시간씩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작업용으로 구매한 거라서 하루에 뭐 길면은 한 2, 30분, 3, 40분 정도 작업용으로 했던 거라서 저 말고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모 레벨이 더 높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알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니트로 V16 혹은 V15 같은 V가 들어간 제품이 아닌 니트로 16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도 230W짜리 높은 충전기가 들어가고 배터리 드레인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서의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니트로 V 시리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르시고요. 제외하시고 니트로 16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스펙표 상에 충전기가 135W로 표기된 제품이 있다면은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배터리 드레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만약에 135W가 아닌 뭐 180W 혹은 230W로 표시가 된 제품, 뭐 프레데터 제품 같은 경우에 330W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제 135W를 초과하는 충전기가 동봉된다고 명시된 제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배터리 드레인에서는 일단 자유롭기 때문에 그쪽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